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야구 스탯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OPS입니다. 대표적인 2차 스탯이라고 할 수 있는 OPS는 생각보다 역사가 짧은데요. 1984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OPS가 다양한 2차 스탯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건 구하기가 정말 쉽기 때문인데요. OPS는 온 베이스 플러스 슬러깅의 약자로 출루율과 장타율을 그냥 더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OPS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1대1로 더하기 때문에 장타율이 과대평가된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득점과의 상관계수는 출루율이 0.884, 장타율이 0.911인 반면 OPS는 0.954로 OPS가 좋은 선수는 득점력이 좋은 선수와 일치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구장을 반영하는 조정 OPS는 정말 놀랍게도 훨씬 복잡하게 계산하는 조정 득점 생산력과 차이가 거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브라이스 하퍼는 조정 OPS와 조정 득점 생산력이 142로 같고 무키 베츠는 조정 OPS가 134, 조정 득점 생산력이 135입니다. OPS 말고 딱 하나 더 제도권으로 들어온 2차 스탯이 있습니다. 바로 이닝당 출루 허용이라고 할 수 있는 WHIP, WHIP입니다. 전에 승용님이 소개해준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WAR을 WHIP를 WHIP으로 소리 나는 대로 읽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WHIP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WHIP도 OPS만큼이나 계산 공식이 간단한데요. 피안타와 볼넷수를 더하고 이닝수로 나누면 해당 투수가 1이닝을 던질 때 출루 허용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WHIP이 1.20인 투수는 평균적으로 이닝당 1.2명의 주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물론 WHIP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OPS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타와 홈런이 똑같은 피안타로 계산되며 역시 투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못 맞는 공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WHIP이 충분히 가치 있는 스탯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투수도 있겠지만 출루를 허용하지 않는 투수가 좋은 투수인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WHIP 역대 순위를 소개해드리면 WHIP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지는데요. 라이브 볼 시대에 대비해 1000이닝 이상을 던진 선발 투수의 순위는 1위가 1.0042인 클레이튼 커쇼, 2위가 1.0114인 제이콥 디그롬, 3위가 1.0423인 크리스 세일, 4위가 1.0544인 페드로 마르티네스, 5위가 1.0837인 맥스 슈어저이고 1000이닝 이상 불펜 투수 순위는 1위가 1.0003인 마리아노 리베라, 2위가 1.0584인 트레버 호프먼이기 때문입니다. WHIP은 1.00 근처이면 최정상급이고 1.20 이하이면 정상급으로 평가받는데요. 그러니까 통산 기록이 1.00인 투수는 딱 2명, 선발 투수 클레이튼 커쇼와 불펜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인 겁니다. 이에 지난 4년간 기록이 1.014인 커쇼가 1.00을 지키고 은퇴할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100이닝 이상을 던진 한국 선수 순위는 오승환이 225이닝 1.152, 류현진이 976이닝 1.174, 김광현이 145이닝 1.225, 백차승이 279이닝 1.341, 김병현이 841이닝 1.376, 박찬호가 1993이닝 1.396, 서재영이 606이닝 1.443으로 정상급이라 할 수 있는 1.20 이하 선수는 오승환과 류현진 둘뿐입니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의 단일 시즌 최고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아메리칸 리그 평균이 4.91이었던 2000년 평균 자책점 1.74를 기록함으로써 조정 평균 자책점 291을 찍게 되는데요. 지금 봐도 놀라운 2000년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순위는 1위인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1.74, 2위인 로저 클레멘스가 3.70, 3위인 마이크 무시나가 3.79, 역시 마이크 시로카가 3.79,
5위인 바톨로 콜론이 3.88로 2000년 아메리칸 리그는 1점대인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3점대 투수가 4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윕 0.737을 기록함으로써 그렉 매덕스의 1995년 0.812를 경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펜 투수의 단일 시즌 최고 기록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우에하라 고지입니다. 우에하라는 2013년 0.565를 기록함으로써 데니스 에커슬리가 1989년에 세운 50이닝 이상 불펜 투수 최고 기록을 경신합니다. 이에 역대 순위를 보면 1위는 0.565인 2013년 우에하라, 2위는 0.607인 1989년 에커슬리, 3위는 0.614인 1990년 에커슬리, 4위는 0.654를 기록한 2012년 킴브럴, 5위는 0.665를 기록한 2008년 리베라입니다. 그러니까 우에하라만이 유일하게 이닝당 0.6명 미만의 출루 허용을 기록한 건데요. 지난해 디그롬은 92이닝을 던지고 0.54를 기록했기 때문에 선발 불펜 구분 없이 기준을 50이닝 이상 투수로 한다면 디그롬이 역대 1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에하라는 38세 시즌이었던 2013년에 어떻게 해서 그런 대기록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2009년 2년 $10,000,000 계약을 맺고 선발 투수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지만 12경기 만에 부상을 당한 우에하라는 이듬해 불펜 투수로 돌아왔고 인상적인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2011년 마감 시한 때 텍사스는 크리스 데이비스와 토미 헌터를 주고 우에하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2012년 우에하라는 평균 자책점 1.75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광배근 부상으로 36이닝밖에 던지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내구성에 의심이 있는 우에하라에게 1년 $425만 제안한 팀은 $1억 7명의 FA를 영입하는 보스턴 레드삭스였습니다. 그의 보스턴의 마무리는 2011년 40세이브 1.83, 2012년 36세이브 2.72를 기록했던 조엘 헬라한이었는데요. 보스턴은 마크 멜란슨이 포함된 4명을 주고 헬라한과 브록 홀트를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헬라한은 9경기 만에 부상을 당해 토미존 수술을 받고 시즌을 마감합니다. 보스턴이 다음으로 택한 마무리는 신인왕 출신인 앤드류 베일리였는데요. 오클랜드는 새 시즌을 소화함으로써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생긴 베일리를 2011년 12월 보스턴으로 보내면서 조시 레딕과 라울 알칸타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베일리는 부상으로 2012년을 망치더니 2013년에도 어깨 부상을 당함으로써 8세이브 만에 전력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하지만 헬라한과 베일리의 부상은 보스턴에게는 전화위복이 되는데요. 6월 말 마무리 자리를 넘겨받은 우에하라는 1006번의 세이브 중 2개를 실패하더니 이후 시즌이 끝날 때까지 16번의 세이브를 모두 성공하게 됩니다. 우에하라는 같은 기간 33경기에서 37이닝을 던지고 피홈런 없이 실점 1점을 내줌으로써 평균 자책점 0.24를 기록하는데요. 같은 기간 피안타율은 8푼 5리, 윕은 충격적인 수준인 0.29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우에하라는 3이닝을 던지면 주자 1명을 내보냈던 겁니다. 우에하라의 무시무시한 활약은 포스트 시즌으로도 이어지는데요. 템파베이와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4대4로 맞선 9회 말 호세 로바톤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긴 했지만 7세이브 노블론의 평균 자책점 0.66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보스턴의 깜짝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한 해 포스트 시즌에서 4아웃 이상 세이브를 4개 이상 성공시킨 건 1981년 6번을 해낸 리치 고시지와 그런 경우가 5번이나 있었던 리베라, 2007년 4번을 해낸 파펠본에 이어 우에하라가 4번째 투수에 해당됐습니다. 우에하라는 포싱과 스플리터에 간간히 슬라이더를 섞어 던졌는데요. 스플리터는 피안타율 9푼에 헛스윙률 44.3%로 지난해 오타니의 스플리터가 기록한 피안타율 8푼 7리와 헛스윙률 48.5%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에하라의 진짜 무기는 포심이었습니다. 우에하라는 자신이 던진 평균 89.8마일 패스트볼에 대해 야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완벽한 직구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평균 99.0마일이었던 체프먼의 포심이 피안타율 1할 8푼과
헛스윙률 35.8%였던 반면 우에하라의 포심은 그보다 10마일이 낮았음에도 피안타율 1할 6푼, 헛스윙률 27.2%를 기록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오타니의 95.3마일 포심은 피안타율 2할 9푼살이, 헛스윙률 20.8%였습니다. 우에하라의 90마일 포심이 맞지 않았던 건 수직 무브먼트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인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포심을 높게 던지는 엘리베이팅 패스트볼 전략은 많은 투수들이 쓰지 않을 때였고, 게다가 우에하라는 스플리터가 있다 보니 타자들로서는 더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자신의 공을 철저하게 믿은 우에하라가 7태면 처발하는 식으로 패스트볼을 한가운데 때려박는 걸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 볼넷을 내주지 않게 되고, 타자들은 늘 불리한 카운트에서 쫓기는 타격을 했기 때문에 출루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의 우에하라는 74와 3분의 1이닝을 던지는 동안 9개의 볼넷을 내줬는데요. 그중 2개는 고의사구였습니다. 우에하라는 2014년 39세 시즌에도 2015년 40세 시즌에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하는데요. 하지만 포심 평균 구속이 90마일에서 89마일, 다시 88마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전과 같은 파괴력은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9시즌을 뛴 우에하라는 결국 480이닝으로 은퇴하게 되는데요. 우에하라가 기록한 통산 윕 0.890은 0.928인 켈리 젠슨과 0.953인 크랙 킴브러를 제친 400이닝 이상 투수 역대 1위에 해당됩니다. 90마일 공으로 타자를 폭격했던 우에하라 같은 투수는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우에하라의 미친 무브먼트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